출마한 10명이 넘는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가장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보답하는 정치인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정치인들은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다 이걸 합니다. 악수하죠, 악수. 예, 본능적으로 손이 나갑니다. 악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선거 유세를 위해서 전국을 다녔을 때 악수도 물론 많이 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뛰어와서 품에 안기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TV로 또 SNS에 유통되고 있는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죠? 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옆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도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둥켜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심상정 후보의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합니다. 이거는 방송국 카메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귓속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취직하고 싶어요. 부모님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곧 결혼하는데 평범하게 아이 낳고 직장 다니면서도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운답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 정치인들은 누구나 스피커가 빵빵한 큰 스피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공중파에 생중계되는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 귓속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소신과 확신을 다시금 다짐하는 정치인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심상정 후보 전국을 다니면서 부둥켜 안고 흐느끼던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청년들이 했던 목소리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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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기호번 심상정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늘 우리 고향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당, 정의당 국회의원을 이 고양시에서 3선을 만들어주시고 또 대통령 후보로 밀어주신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고향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심상정 키워주셨으니까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개혁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여러분 사전투표 많이 하셨죠? 1000만이 넘는 사전투표는 광장을 떠난 우리 촛불 민심이
투표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권교체는 이미 시민 여러분 해놓으셨죠? 믿죠? 이제 남은 것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동안, 남은 기간 동안의 변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문재인 후보님 최종 지지율 궁금하십니까? 홍준표 2등 되는 거 궁금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항로를 바꾸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저 심상정이 몇 %를 받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 심상정이 홍준표를 꺾어야 진정한 정권교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도 우리 청년들이 저만 보면 오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흐느낍니다.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취직을 못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근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심상정 꼭 대통령 돼서 아이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 만날 때 가장 죄송스러운 게 뭐냐, 무슨 죄나 지으신 것처럼 아이들 이료소 봉투 내밀고 가시는 우리 주민들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스펙 좋은 우리 아들 딸들이 직장도 못 구하고 알바로 전전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이 얼마나 숫더미가 됐겠습니까?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 때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까? 그 10위권의 경제 대국 만든 성과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행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따지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피곤한 몸 이끌고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1700만 촛불을 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 1700만 촛불이 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 추운 겨울에 매주 토요일 광화문을 찾을 때는 암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그 고단함이 우리 청년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이제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도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다른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왜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이 돼야 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유럽은 1인당 GNP 1만 불 시대에 대학교 무상교육 복지 근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인당 GNP 2만 7천 불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민들은 복지국가를 요구할 수 없는가?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복지국가가 실현 불가능하고 그리고 환상적인 꿈이 되어야 하는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는 복지 수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많이 뒤처졌으니까 향후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복지를 누리자, 우리 국민의 삶을 OECD 평균 수준만큼 이뤄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세금을 연간 한 70조는 더 걷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이 전부 손사래를 쳤습니다. 실현 불가능하다. 그거 불가능하다. 세금 못 걷는다. 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국가복지가 너무 취약하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암 같은 중병 걸려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까봐 여러분 생명보험 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노후보장도 안 되고 복지도 안 되니까 실손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비싸고 불공평한 민간보험에 무려 200조가 넘는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200조 중에 3분의 1만 세금으로 내서 그 모든 복지가 해결된다면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 복지국가 가는 거 찬성하시겠죠? 네! 분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복지국가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 과감하게 복지국가의 길을 선택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왜 대통령 혼자 결정합니까,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복지국가 가는 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이룬 경제적인 성과를 독식한 재벌들, 1%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 이런 분들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복지국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원치 않는 겁니다. 복지국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긋고 말리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심상정은 비현실적이고 다른 후보들은 현실적인 게 아니라 심상정과 다른 후보들이 갖는 국가 철학과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현상유지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재벌들, 기득권 세력들 적당히 눈치 보고 타협하는 정치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저 심상정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1700만 촛불을 들면서 염원했던 그 새로운 대한민국, 복지국가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60년 승자 독식, 성장 만능주의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들 눈치 보지 않고 기득권 세력들 타협 없이 오직 국민들만 믿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만들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그대로 나이가 많든 적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또 지방대학을 나왔든 부모님의 재산과 권력이 얼마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성적 지향이든 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돼야 합니다. 누구든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누구나 똑같이 그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은 우선 우리 청년들의 출발선이 동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다 쓰고도 남을 돈을 물려받고 누구는 가난을 대물림받고 있습니다. 개인차, 가정 차이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청년들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알바하랴, 취직시험하랴, 시험 공부하랴, 너무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미래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대학 등록금 문제입니다.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대학 등록금,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저 심상정이 확실하게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국공립대학교는 무상교육, 사립대학교는 딱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돈 없지 않습니다. 돈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부모들처럼 정말 자기 가진 것 모든 것을 헌신해서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4조 등록금으로 출연되어 있기 때문에 3조 4천만 투입하면 우리 국공립대학은 무상, 그리고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 바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의 징병국가 중에 병사들에게 최저임금 15% 18만원 주는 그런 세계 징병국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보통 병사들한테 최저임금의 70~80% 다 줍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보수가 안보 제일주의만 내세우고 천문학적인 방산비리의 색깔론에 우리 아이들 15% 저임금 주면서 애국페이만 강요해 왔습니다. 이 보수의 안보 제일주의 가짜 안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주머니 털어서 군대 유지하는 보수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최초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 왼쪽에 계신 김종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보수 진보가 다 인정하는 최고의 국방 전문가입니다.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김종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인 국방장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종대 국회의원이 일단은 최저임금 15% 54만원부터 시작하는 병사 임금 인상안을 법안으로 작년에 내놨습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제가 각 후보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준표 아저씨만 빼고 다 동의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병사 월급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맞죠, 여러분?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사회 상속제라는 것을 제가 공약으로 냈습니다. 종편 방송에 외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각 정파 소속들이 다 패널로 있는데 그분들이 최고의 공약으로 뽑은 게 바로 청년사회 상속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회균등을 원리로 하는 상속증여세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2.2%밖에 안 내요. 이 상속증여세로 거둔 세금은 그 취지대로 만 20세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n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눠서 국가가 상속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을 잘 안 받다 보니까 몰라요, 무슨 말인지. 올해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5조 4천입니다. 우리 20살 청년들에게 n분의 1로 나누니까 1인당 한 1,000만원 정도 돼요. 보육원 출신들은 2,000만원 기초자산통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겠지만은 우리 청년들 취직시험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하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아무것도 못해요.
원룸이라도 들어가려면 또 보증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1인당 2천만원 가까운 빚장이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2천만원은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적어도 따뜻한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전 국가적으로 합의를 해낼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의 재산과 또 아버지의 권력과 상관없이 모두 다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합의를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저는 제가 꿈꾸는 사회는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전쟁 같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유럽의 영국의 가장 저명한 인구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생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은 국가가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정책으로 공약했습니다. 16개월 육아휴직 기간을 엄마 아빠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빠들한테도 3개월 이상 의무휴직을 줘라, 이렇게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 키우는데 슈퍼우먼도 슈퍼대리도 필요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노동시간 단축해서 저녁 때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저녁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 이런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혁은 한 발짝의 개혁만이라도 그 개혁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사람과 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 개혁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60년을 주물렀던 그 기득권 세력이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선 그런 과감한 개혁의 리더십이 아니면 개혁이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60년 역사고, 그 결과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 아이를 낳기 가장 힘든 나라, 우리 청년들이 탈출을 하고 싶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15년째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오로지 풍찬 노숙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많은 충고를 하셨습니다. 금당 가서 하면 뭘 못하겠느냐 심상정. 그런데 왜 힘들게 작은 당을 고수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낡은 정당 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 한 사람에 따라서 정당을 쪼갰다, 나눴다, 붙었다는 그런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공당으로서 자기 지지 기반을 갖추고 비전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현대적인 정당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한 사람에 따라서 정당이 우지사지되고 갈라지고 붙어가는 그런 캠프 정당 체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정치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엊그저께 적폐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후보 자격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자기 정당 후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방 호도독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어제의 민주당이 오늘의 국민의당이 되고 오늘의 국민의당이 내일의 민주당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은 진보정당을 선택할 때 저 정당을 선택하면 어떤 정책이 전개될지를 국민들이 다 압니다. 맞죠? 네. 또 보수정당을 선택할 때 저 정당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지 다 압니다. 이미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복지를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3인당 찍고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면 보수당 찍고 그 운전을 누가 하냐면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번에 프랑스 대선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00석 가까이 200석 가까이 만들어준 1, 2당 대통령 후보 국민들이 다 과감히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표를 줬는데 시민권을 부여했는데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테러도 방지하지 못했으니 그러니 자격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디스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줬는데 잘했으면 또 찍어주고 잘못하면 과감하게 X치는 거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대한민국 정치 확 바뀝니다, 여러분. 심상정이 작은 정당이라서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오로지 큰 당들만 집권하는 줄 알아요.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프랑스에는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 1위 하는 후보가 작년에 신생정당으로 창당된 의석 한 석도 없는 그런 후보입니다. 밀어줘서 제대로 못했으면 미련 버리고 새롭게 기회를 주고,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또 바꾸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큰 당들 번갈아가면서 시켜줬는데 그렇게 될 사람 밀어서 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로 안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줬습니까? 빈부격차 줄였습니까? 비정규직 줄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촛불 시민혁명이 끝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유권자들의 결심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싸운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과거에 될 사람 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차선을 밀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심각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해요. 대세에 편승한 표가 진짜 사표입니다, 여러분. 그 대세에 편승한 표는 대한민국도 바꾸지 못하고 나의 삶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당선자 한 사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 고민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 고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국민들 속에서 토론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우리 국민들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서 성적표로 나올 때 대통령 된 사람도 그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맞죠, 여러분? 무슨 압도적인 가결이다, 절대적인 밀어달라, 될 사람 밀어주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차선을 밀어주면 이분들 자신들이 최선의 정치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늘 자선의 정치, 후진 정치가 되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소신 투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는 후보, 심상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정으로 언행일치가 되는 후보, 진정으로 개혁의 의지와 구상이 확실한 후보, 이런 분들에게 소신껏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 문재인 표는 문재인을 찍고 심상정 표는 심상정을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상정한테 주는 한 표는 사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찬 선대위원장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돼지간도 있고 거위간도 있는데 왜 벼룩의 간을 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상정한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니고 1타 3표입니다. 홍준표 잡는 적폐청산의 한 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님 견인하는 개혁의 견인차 한 표 아닙니까? 여러분, 안철수의 새정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의 한 표 아닙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단, 바로 심상정에게 한 표 몰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오른쪽이 아니라 문재인의 왼쪽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개혁의 길로 나가는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후보님이 심상정 눈치 보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여러분, 맞죠? 제가 계속 따져 물으니까 투표 당일날 공약도 많이 바꾸셨어요. 심상정이 더 세져야 문재인 후보가 더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은 이틀 동안 우리 대한민국 거침없는 개혁을 위한 소중한 선택, 소중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이 고양시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도장 주민 여러분, 심상정 발탁해서 이만큼 키워주시고 대통령 후보까지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고양시가 기꺼이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도시 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믿고 오로지 시민 여러분과 두 손 꼭 잡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도 꿈과 희망을 갖는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단상에 올라오신 분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는데 이 맨 왼쪽에 우리 정의당의 국방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종대 국회의원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동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고양동에 있는 군기지 이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대 의원이 지금 알토란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아까 연설 들으셨죠? 우리 정의당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랑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경채 공동위원장입니다. 제 옆에 있는 잘생긴 남자 TV에서 요즘 많이 보시죠?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지금 제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전 국회의원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 끝에 계신 두 분 여러분 잘 아세요? 네. 요즘에 동네에서 잘 안 보이더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동네 두 분 시의원께서 저를 수행해 다니느라고 요즘 동네에 잘 없습니다. 근데 텔레비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우리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김혜련 시의원 소개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옆에 저랑 같이 사는 저분인데 요즘 저보다 더 많이 떴습니다. 제 남편 이승배 씨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제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이유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말씀. 근데 정말 많으시네요. 저는 덕양구 주민이자 심상정 후보의 아들 이유균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이다, 아이돌! 예. 제가 어머니랑 25년간 함께 살았는데요. 함께 살아보니 정말 믿을만한 분이다. 신뢰가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 25% 넘는 걸 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 또 확실한 개혁은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몇 분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마이크 들고 계신 우리 이분은 유세단장인데 대전시당 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윤규 위원장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계신 우리 두 분 우리 김봉열 국장님 소개합니다. 보좌관님. 그리고 우리 고양시 정의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밤 12시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평화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내려오시죠. 예, 더 오시지 마시고요. 가만히 잠깐만요. 예, 거기 계셔 주셔야 사진이 나옵니다. 예, 더 오시면 안 되고요. 예, 여기. 뭡니까 여러분? 우리 문재인 후보님 최종 지지율 궁금하십니까? 홍준표 2등 되는 거 궁금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항로를 바꾸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저 심상정이 몇 %를 받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 심상정이 홍준표를 꺾어야 진정한 정권 교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도 우리 청년들이 저만 보면 뭐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흐느낍니다.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취직을 못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근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심상정 꼭 대통령 돼서 아이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 만날 때 가장 죄송스러운 게 뭐냐, 무슨 죄나 지으신 것처럼 아이들 이력서 봉투 내밀고 가시는 우리 주민들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스펙 좋은 우리 아들 딸들이 직장도 못 구하고 알바로 전전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이 얼마나 숫더미가 됐겠습니까?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 때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까? 그 10위권의 경제대국 만든 성과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행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따지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피곤한 몸 이끌고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1700만 촛불을 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 1700만 촛불이 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 추운 겨울에 매주 토요일 광화문을 찾을 때는 암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그 고단함이 우리 청년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이제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도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다른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왜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이 돼야 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유럽은 1인당 GNP 1만 불 시대에 대학교 무상교육 복지 근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인당 GNP 2만 7천 불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민들은 복지국가를 요구할 수 없는가?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복지국가가 실현 불가능하고 그리고 환상적인 꿈이 되어야 하는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는 복지 수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많이 뒤처졌으니까 향후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복지를 누리자. 우리 국민의 삶을 OECD 평균 수준만큼 이뤄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세금을 연간 한 70조는 더 걷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이 전부 손사래를 쳤습니다. 실현 불가능하다. 그거 불가능하다. 세금 못 걷는다. 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국가복지가 너무 취약하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암 같은 중병 걸려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까봐 여러분 생명보험 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노후보장도 안 되고 복지도 안 되니까 실손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비싸고 불공평한 민간보험에 무려 200조가 넘는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심상정 후보 전국을 다니면서 부둥켜 안고 흐느끼던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청년들이 했던 목소리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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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기호번 심상정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늘 우리 고향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당, 정의당 국회의원을 이 고양시에서 3선을 만들어주시고 또 대통령 후보로 밀어주신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고향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심상정 키워주셨으니까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개혁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여러분 사전투표 많이 하셨죠? 1000만이 넘는 사전투표는 광장을 떠난 우리 촛불 민심이 투표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는 이미 시민 여러분 해놓으셨죠? 믿죠? 이제 남은 것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변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200조 중에 3분의 1만 세금으로 내서 그 모든 복지가 해결된다면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 복지국가 가는 거 찬성하시겠죠?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복지국가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 과감하게 복지국가의 길을 선택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왜 대통령 혼자 결정합니까,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복지국가 가는 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이룬 경제적인 성과를 독식한 재벌들, 1%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 이런 분들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복지국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원치 않는 겁니다. 복지국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굽고 말리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심상정은 비현실적이고 다른 후보들은 현실적인 게 아니라 심상정과 다른 후보들이 갖는 국가 철학과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현상유지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재벌들, 기득권 세력들 적당히 눈치 보고 타협하는 정치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저 심상정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1700만 촛불을 들면서 염원했던 그 새로운 대한민국, 복지국가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60년 승자 독식, 성장 만능주의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들 눈치 보지 않고 기득권 세력들 타협 없이 오직 국민들만 믿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만들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그대로 나이가 많든 적든 출마한 10명이 넘는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가장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보답하는 정치인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정치인들은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다 이걸 합니다. 악수하죠, 악수. 예, 본능적으로 손이 나갑니다. 악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선거 유세를 위해서 전국을 다녔을 때 악수도 물론 많이 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심성정 후보에게 뛰어와서 품에 안기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TV로 또 SNS에 유통되고 있는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죠? 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옆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도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둥켜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심성정 후보의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합니다. 이거는 방송국 카메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귓속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취직하고 싶어요. 부모님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곧 결혼하는데 평범하게 아이 낳고 직장 다니면서도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운답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 정치인들은 누구나 스피커가 빵빵한 큰 스피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공중파에 생중계되는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 귓속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소신과 확신을 다시금 다짐하는 정치인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